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7일 오늘 제헌절입니다. 예, 뭐 제헌절이라고 해서 밖에서 여러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법원으로 갔습니다. 오늘 2시에 저희 동지 문미진하고 이용근 씨 그 2018년 작년 3월 10일 날 그 세월호 조형물 뭐 쓰러뜨리고 넘어진 그 건으로 결국 그게 뭐 시비가 돼서 작년 한 9월 달에 구속이 된 분들인데 지금 오늘 항소심이 열렸어요. 그동안 뭐 재판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하고 항소심 선고라 들어갔는데 그 중에 판사 하나가 정성현 판사였었어요. 배석 판사. 그래서 좀 제가 그전에도 알고는 있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판사가 이관용이라는 판사였는데 남자였는데 결과로 보면은 뭐 악의적인 거였었죠. 중간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번호이 울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단호하게 그 배려심이나 이런 것도 없이 아주 단호하게 내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뭐 기대할 거는 없는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판사가 여기서 보면 문미진이가 제가 항소심 들어갔을 때 그 세월호 조형물 넘어졌을 때 자기는 차에 있다가 나중에 그 현장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사는 그렇게 보질 않았었어요. 뭐 증인이 뭐 정언한 거나 이렇게 봤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체류탄 하얀병 이게 문제인데 이게 이용근 씨의 가방에 있던 거를 자기 차에 보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증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기 차에 가지고 있다가 집에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그 뭐 체류탄 그대로 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조사가 나오고 나니까 이거 나중에 생각이 나서 이제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월호 보관이나 세월호 조형물 이게 그 핸드폰 압수한데 그 내용들이 다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들으면서도 뭐 판사가 뭐 자파이긴 하지만 그냥 근거없이 한다는 생각은 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물론 뭐 이제 근거는 있어도 그거를 어떻게 뭐 판결하냐 양형 저도 어려운 용어를 쓰긴 하는데 양형이 어떻게 판결하느냐 또 정황을 어떻게 참고를 하느냐 이런 거 있는데 물론 이런 거는 우리가 원하는 식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사실관계는 판사가 뭐 저희가 좀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얘기해요. 판사가 하는 얘기가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는데 거기 녹취록이 다 있다. 그래서 판결문을 녹취록 있는 그대로 그거를 다 그대로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미진이가 거기 조형물 넘어뜨리고 가서 했던 얘기 뭐 나이스 하면 불로 확 질러 버려 하는데 뭐 그거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요것이 얼마나 그 하인병이나 여기 얼마나 관련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거 하면 여러 가지가 핸드폰에 증거가 다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참고를 하면 뭐 사실관계는 좀 빠져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범죄 후 뭐 점검의 시도를 했다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반성문을 몇 번 써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반성을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 이렇게 벌금형을 낸 적이 없고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양형에 참고를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 3월 1일 집회와 관련된 것이 뭐 전체적으로 자기가 문미진이가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용근 씨도 20년 전에 벌금 낸 거 외에는 다른 뭐 범행이 없고 뭐 반성을 했다. 그리고 또 역시 집회 자유를 병제한 이런 재질이 간단치가 않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얀병 제조하고 이나물 이게 집회 집시 이런 거에 이제 뭐 위반되고 뭐 참여를 했고 이런데 위반됐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다룬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피고인들의 반성문을 보면 나를 위한 마음에서 했다. 뭐 이렇게 살아온 것을 보면은 이 범행이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나를 위하는 마음이 피고인들뿐만 아니고 형태가 다른 걸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나를 위하고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나를 위한다는 이런 마음이
1948년 헌법 제정을 한 그 헌법이나 법률에 맞게 해야지 법 내에서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표현되어야지 체류 때는 하인병, 무증 뭐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카메라와 무전기를 탈취하고 그리고 숨기고 은닉한 거 이런 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쉽게 선처가 이루어지면 어떤 방식이 되어도 법원에서 선처된다는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대신 형을 감안한다. 그래서 문미재는 1년 6개월 징역을 받았고 이용곤 씨는 1년 징역형 그대로 받았어요. 뭐 그렇게 또 뭐 그 가지고 또 뭐 증거물을 압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분히 저희는 조금 저희는 뭐 많이 실망을 했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집회에 나가서 분한 상태로 나가긴 하는데 사실 상황이 우리한테 절대 유리치가 않아요. 화요일 아침에 어제 아침에 좀 우리 공화당 우리 당에서 그렇게 철수를 한 것도 일단은 잘 한 거죠. 저희 쪽에서 보면 사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이번 주말에 부산에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킬 수도 없을 테고 분명히 우리가 없을 때 박원순이가 일을 저지를 텐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지 않고 저희가 모여서 충분히 저희의 그 저항하는 것 시위를 보여줬고 그런데 뭐 조은진 대표님하고 홍문점 대표님이 아주 뭐 뛰어난 지략으로 아주 뭐 문재인하고 박원순이를 아주 제대로 골려준 것 같아서 저희는 굉장히 통쾌했어요. 사실은 뭐 여러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어제 건처럼 치고 빠지는 식으로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몸으로 희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저도 많이 깨달았고 제 스스로가 작년에 좀 다쳤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덤빈 게 아니에요. 저는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좌파 여자애가 쫓아와갖고 제 손을 비틀었지 제가 그 당시에 욕을 했다든가 뭐 대항을 했다는 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굉장히 이거는 제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경찰이 뭐 범인을 결국은 뭐 지나고 나서 못 찾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네들이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그걸 못 찾겠어요. 사진이 충분히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남자를 찾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고가 나고 나서 경찰 보고 제가 범인이니까 얘를 잡으라고 3번이나 초려줬는데도 경찰이 뒷짐지고 잡질 않았었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지금 다치고 감옥수 가고 그러는데 이거를 우리 스스로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책임을 져준다고 해도 이게 스스로 몸을 다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용기도 있고 마음도 있고 해서 대통령 위하는 마음으로 다치긴 하는데 이것이 절대로 보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가격한 아니 뭐 가격하기보다 하여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좌파들한테 당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아침에 김전무가 어제 재판을 3개나 받고 굉장히 힘이 들어서 많이 울었다는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우리가 같이 있다가 이렇게 고소고발 당하면 정인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2017년 4월 5구 그 대선 때 제가 그 롯데백화점 가까이에서 그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가 일단은 좌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싸움이 붙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싸움이 붙고 이 좌파가 이 젊은 놈이 경찰을 불렀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갖고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사건을 본 걸 다 얘기를 했어요. 전화번호도 주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분이 막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예. 일단은 그런 공개된 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그거를 못 봤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봤다고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 이렇게 아는 사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배웠어요. 배웠다기보다 제가 그런 거를 처음으로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서 나가고도 서로 싸우고 또 좌파들한테 고소고발 당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법정이나 아니 경찰이나 법원에 불려가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예요.
사실 우리가 집회에서 만나서 한두 번 아니 집회에서 만나고 밥을 같이 먹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다고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갈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삶에서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 안다고 하면서 다 부를 수는 없어요. 물론 만나서 전화번호 교환하고 밥은 먹겠지만 그것이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사실 우리 봤어도 우리가 묵병을 해야 돼요. 제 좌파들은 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못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원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경찰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예스 노에 답하는 정도로 답을 하고 그래야 되지 거기다 자세한 설명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서로가 모르는 걸로 돼야지 내가 그 사람 안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만나고 그 사람이 뭘 했고 이런 걸 불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우리가 만나서 뭐 이름 정도 교환한 거 이 정도만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거기에 대한 모든 그 증거나 그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지 우리를 다 족쳐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를 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좌파들 보세요. 절대로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고 해도 우리가 할 말 안 할 말 다 가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서로가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경험이 없어서 본인은 뭐 잘한다고 정을 했겠지만은 하다 보면 안 해야 될 말을 해서 한마디가 단어 하나가 꼬투리가 돼갖고 검찰한테 정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하여튼 문미진 씨나 이용건 씨는 사실 이건 사건도 아니에요. 사건도 아닌 걸 이거를 검찰이 그걸 갖다가 범죄시하면서 했는데 저희가 비교되는 사건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근데 너무나 악의적인 판결로 결론은 났는데 이것이 그렇게 1년 6개월 1년을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 세월호 조형물이 불법이라는 건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아요. 좌파들한테는. 네. 하여튼 오늘은 좀 씁쓸한 거였고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들어갔는데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는 제가 요거는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